안녕하세요. 제가 40대 후반의 여성으로 남편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원래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자녀들을 먹여 살리느라 남편과 바쁘게 살았었죠. 매일 두세 시간씩 출퇴근을 하고 야근에도 시달려 열심히 일했지만 실제로 받는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빚을 내어 겨우 집을 산 덕분에 빚을 갚느라고 항상 살펴 살았고 자녀가 자라면서 소비할 곳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외식을 쉽게 시켜주지 못할 정도로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장사를 하면 좀 나아진다 싶어서 고민도 많이 해봤지만 그것도 목돈이 있어야 할 수 있으니 저희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대도 못했던 행운이 찾아와 주었고 덕분에 식당을 차리고 남편과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다 돌아가신 우리 시어머니 덕분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매번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어요. 자신은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도 자식들에게는 늘 뭐라도 못해줘서 미안해하시던 분을 말이죠. 그럼 오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께서 몸이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집안에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가난한 집의 외동딸로서 혼자 가장의 역할까지 하며 노력해야 했기에 결혼 같은 것은 먼 나라 이야기만 같았어요. 제가 혼자도 이렇게 힘들 때인데 굳이 결혼을 해서 남편을 고생시키며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과한 욕심인 것 같아서요. 그렇지만 제가 어디 예쁘거나 뭐라도 한 가지 잘난 점이 있어서 부잣집에 시집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만으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항상 부정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을 거의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애는 해도 결혼까지는 무리라 이유로요. 생각했는데 그런 제 생각을 제 남편이 바꿔놓았어요.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만난 사이였어요. 둘 다 가난한 집 자식들이어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곧바로 일을 하고 있었던 우리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마음이 끌려 만난 사이였어요. 실제로 회사 안에서 연애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우리는 비밀 연애를 하면서 점점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늘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회사 생활을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전부 우리 남편 덕분이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고 챙겨주는 그 사람이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도 착한 성격으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제가 처음 남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도 남들을 돕고 굳은 일을 자처하던 남편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내 일만 해도 힘들고 지치는 상황에서 자기 시간과 노력을 쏟으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남편은 늘 어려운 사람을 두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야근도 해야 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호구같이 왜 저럴까 싶기도 했지만 저는 자꾸만 그 착한 남자에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런 남편은 전화도 우리 엄마에게 하거든요. 무척 잘하셨습니다. 연애하던 시절에도 휴일이면 한 번씩 집으로 찾아와서 우리 엄마를 챙기곤 했어요. 여자끼리만 사는 집에서 남자 손이 필요한 구석들을 고쳐주고 제가 없는 때도 혼자 와서 거동이 불편한 엄마에게 말동무를 해주며 아들 역할까지 하곤 했죠.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해도 여자친구의 부모님까지 챙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데도 남편은 결혼 얘기가 오가지 않았던 그때부터 우리 엄마를 참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니 이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착한 모습에 흔들려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을 하면서 남편은 엄마를 모셔서 함께 살자고 했지만 나의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짐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될 것 같았던 엄마가 끝까지 반대하셔서 저희는 친정 근처 작은 셋방에서 신혼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가난한 집막내 아들이었고 저는 아픈 홀어머니를 모시던 외동딸이어서 둘 다 집에서 큰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어차피 서로 사정을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었지만 나이를 먹고 나서 부모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았지만 저는 시댁에서 집이나 환수보다 더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남편을 믿고 결혼을 결정했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저는 며느리의 입장이라서 혼자 집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죠. 시어머니께서 집을 얻겠다고 하실 분이 어떠실지도 궁금했습니다. 싫어하시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부터 혼자 별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이 기우였던지 시어머니는 남편만큼이나 좋은 분이셨습니다. 역시 콩 심은데 콩 나는 게 맞는지 어머니는 착한 남편을 키워내셨을 것이 확실할 만큼 정이 많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시며 반겨주셨죠. 그렇게 어머니의 손을 잡고 들어간 집안에 한 상 가득 차려져 있는 진수성찬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음식 솜씨가 좋으시다는 얘기는 전에도 들었지만 예비 며느리가 인사 온다고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을지는 몰랐어요. 생애 처음 먹어본 음식들부터 다양한 반찬들이 너무 푸짐해서 상에 넘칠 정도였는데 하나부터 10까지 맛도 좋고 어머니의 정성까지 엿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더불어 식사하는 동안 내 입맛을 고려해 주시는 것 같아 수저도 못 들게 해주시며 제 눈치만 살피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정말 환영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한 시어머니는 쟤를 반겨주시는 것만큼이나 제 상황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아픈 친정어머니를 챙겨야 하는 저의 상황에 대해 문제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상견례하던 날 제 어머니 앞에서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죠. 따스하신 여러분께서 소중한 딸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LG중지하며 키운 딸이 시집갔다니 얼마나 마음 아프실지요. 그래도 시집 보내셨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들 하나가 더 생겼다고 생각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막내라서 그래도 따뜻하게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일이나 부탁하실 게 있으면 사위가 아니라 아들로 생각하고 편하게 시키세요. 그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지금도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만 하고 있어요. 괜히 몸이 불편해서 친정 근처에 집을 구해서 시댁과 멀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사위에게도 감사하지만 사돈에게도 참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니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사돈을 모시고 살라고 하고 싶은데 사돈이 불편하다고 하시니 참아야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가까이서라도 지내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도 사돈에게 이전처럼 자식으로서 앞으로 더 가깝게 지내야겠어요. 둘 다 남편 없이 혼자 사는 팔자에게 좋은 친구가 하나라도 있다면 좋잖아요. 안 그래도 다리가 불편해서 혼자밖에 잘 다닐 수 없으시면서 가까운 지인도 별로 없으신 우리 엄마에게 시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어머니는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닌 몸소 보여주시듯 정말로 우리 엄마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셨으면 어머니도 당시 건물 청소 일을 하셨으셔서 일 다니시느라 바쁘실 텐데도 매번 저희 엄마를 찾아주셨어요.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시고 내복 하나를 사실 때도 사돈 생각이 나신다며 늘 2장씩 사들고 오시던 분이셨죠. 그 모습이 정말 몇십 년 지기 친구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이 연애 때부터 저희 엄마를 챙기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아들 같은 사위다 싶었는데 어머니까지 저희 엄마와 제게 든든한 식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엄마와 단둘이 외롭던 제 인생에 정말 귀한 인연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더 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가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남편보다 시댁에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저도 정말 열심히 시어머니를 챙기려 노력했지만 늘 저보다 한 발 앞서 저를 챙겨주시는 어머니를 따라잡기 어려웠어요. 제가 아무리 애써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받은 것을 다 돌려드리기는 어려웠죠. 세상에 저희 시어머니 같은 분이 얼마나 될까 싶지만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시집살이를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시는 분이셨으니 먼저 굳은 일을 시킬 리가 없으셨고 혼 한 번 나본 적도 없었죠. 그래서 어머니는 며느리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으려고 명절이나 시아버지 제사 때마다 늘 음식 준비를 혼자 먼저 하시곤 하셨습니다. 혼자 고생하시는 것이 마음에 걸린 제가 억지로 어머니 곁에 붙어서 어머니 일손을 도와드리려 애썼지만 어머니는 원래 며느리들에게 일을 시키거나 시어머니 노릇을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심지어 며느리가 둘이었는데요. 남편은 막내 아들로 위에 6살 많은 형님이 계셨어요.
저희가 20대 중반에 일찍 결혼을 했지만 두 사람의 나이차 때문에 아주버님이 먼저 결혼을 하셨었죠. 그래서 저는 저보다 2년 일찍 결혼한 형님이 계셨습니다. 겨우 둘인 며느리라 친해질 만큼의 여유가 있었지만 저는 형님과 도통 가깝게 지내지 못했어요. 부잣집 딸로 자란 어려움을 모르는 형님은 저희와 휴대폰은 별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다가 개천용인 아주버님과 만나 결혼하셨는지 모르지만 여유로운 가정에서 자란 탓인지 원래부터 이기적이고 콧대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아주버님 처가에서 집을 얻어주시고 도와주신 탓인지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형님 눈치를 보시는 듯 했어요. 그렇다고 어머니가 저와 형님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저보다는 형님을 더 어려워하시는 것이 느껴졌죠. 그래서 그런지 형님도 은근히 어머니를 아래로 보낸 듯 했습니다. 평소에 일이 없으면 시댁에 오지도 않았고 명절이나 제사 때도 일손을 돕는 법.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었죠. 어머니가 며느리들이 고생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라 먼저 시키지 않았고 잔소리 한 번도 안 하셨지만 저는 어머니가 걱정되는 마음에 혼자라도 먼저 가서 어머니를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내가 내 눈치를 볼 필요가 뭐 있어. 나는 말 그대로 너희들에게 늘 해주고 싶지. 내가 많이 고생해서 그런지 나는 우리 며느리들을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사실 우리 엄얄리가 며느리들을 살뜰히 챙기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했던 분이셨거든요. 그 시절에는 며느리들이 그런 취급을 받았다고 하지만 할머니께서 너무해서 참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생각했어요. 아버님과 남편은 여전히 할머니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어머니를 찬물에 세탁할 정도로 괴롭히고 구타하고 부리며 힘들게 일하게 했다고 합니다. 처음 시집 갔을 때는 내가 할 일을 모르기 때문에 매일 혼내고 매맞으면서 배웠어요. 어머니는 내가 실수할 때마다 노려보면서 손등을 때릴 때 정말 싫었을 거예요. 조금이나마 시간이 지나서 몸에 익어서 좀 편안해지려고 하면 어머니는 그 모습을 못 보고 나가서 일을 하러 나갔어요. 할머니는 바느질도 하고 마늘도 까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걸 하루 만에 타이노라고 시키시는 거야? 그럼 나는 밤에 잠도 못 자고 일을 하니 낮에 꾸벅꾸벅 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다 한 번은 아궁이에 밥 짓다가 깜빡해서 밥이 좀 크스러웠는데 그걸로 화가 나셔서 내 앞에서 부직갱이를 휘두르시더라고. 시할머니가 휘두르는 부직갱이를 피하지 못하고 맞으셨던 어머니는 아직도 그때의 화상 흉터가 종아리에 그대로 남아 계셨습니다. 며느리 패는 걸 아무렇지 않아 하시는 분이 다쳤다고 해서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어머니는 그 흉이 싫으셔서 한여름에도 늘 긴 바지를 입고 다니셨어요. 그런 얘기는 나도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시어머니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지. 어머니의 시집살이 얘기를 듣다 보면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그 고생을 겪고도 자신을 며느리들은 아껴주시는 걸 보면 참 대단하신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어머니 사정을 위로하고 눈물을 흘리며 어느새 우리는 고부관계를 넘어 정말 친모녀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아버지 없이 엄마에게 의지하며 자란 제가 이제는 어머니가 둘이나 생겨서 얼마나 든든하고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곤 했었죠. 하지만 제가 제대로 효도하기도 전에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둘째를 낳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으니 손녀 재롱을 보지도 못하셨네요. 그래도 제가 결혼해서 예쁘게 잘 산다는 걸 보고 가셨으니 다행이지만 친정 엄마가 떠나고 난 후 정말 힘들었어요. 보통 입맛도 없고 애들을 챙기지도 못할 정도로 기력이 없었죠. 세상 천지의 핏줄은 엄마 하나였는데 그런 엄마의 부재가 참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힘드는 그때도 저희 어머니가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막내, 힘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니? 그래도 너무 힘들어 하지 말길 바래. 어머니가 하늘에서도 좋은 곡을 부르실 테니까 산 사람들은 버티다가 결국에는 만날 수 있을 거야. 어머니 다시 만날 때까지는 나가 대신 엄마 노릇을 해줄 테니까 앞으로 의지하면 돼. 넌 정말 내게 소중한 딸이라는 걸 알아.
친정 엄마의 자리를 채워주고자 시어머니가 해주신 덕분에 난 겨우 기운을 얻을 수 있었어. 그런 어머니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의 제사에도 직접 참여해 주셨다. 매번 제사 기념일에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엄마를 그리워하며 저와 함께 하시던 얘기도 있었지요. 적어도 그때만큼은 남편보다도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가깝게 느껴졌어요. 친정 엄마가 떠났어도 저한테는 또 다른 엄마가 있어서 기댈 곳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더 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정작 어머니께 용돈 한 번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 사정과 달리 여유가 있으신 아주버님이 저희 대신 어머니께 생활비를 챙겨드리곤 했어요. 아주버님은 시댁보다는 도움받은 처가댁을 챙기느라 바쁘게 보였고 형님은 시댁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지만 물질적으로라도 챙기니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울 수 없어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효도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끔씩 형님이 지나치다 싶을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형님이 시어머니 앞에서는 웃으면서 잘 대해주시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형님의 본심을 깨닫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자식들에게 반찬을 자주 해주시는 편이셨어요. 다들 바쁜데 부모가 그것조차 해줘야 한다며 늘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셨죠. 저야 마다마다 죄송해하면서도 어머니 반찬이 맛있어서 차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럴 때면 저 또한 모르게 진짜 친딸이라도 됐는지 넙죽 받아먹곤 했었죠. 형님도 살림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어머니께서 자주 반찬을 가져다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차가 없으신 어머니가 반찬 가지고 오지 않는 형님이 때문에 일부러 멀리서 온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대신 형님 댁을 찾은 종종 있었어요. 그날도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을 가득 싣고 형님 집으로 갔었습니다. 형님, 저 왔어요. 이거 어머니께서 만드신 반찬이에요. 그 장아찌만 김치 냉장고에 넣으시고 나머지는 냉장고에 두시면 돼요. 그럼 수고했어요. 거기 내려놓고 되면 얼른 가세요. 저랑 잘 지내실 생각 없는 형님이 매번 한 컵 물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없으셨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택배기사나 그 집 일해주는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었죠. 어차피 만날 때마다 좋은 소리는 안 나오는 탓에 별 기대도 없었기에 저는 괜히 시비라도 더 걸릴까 싶어서 서둘러 형님 댁을 나서게 됐습니다. 화장실이 가고 싶었지만 그 집 화장실 좀 쓰겠다고 하면 또 무슨 소리를 할까 싶어서 그냥 관리사무소에 부탁하기로 했죠. 그렇게 보리를 보고 주차된 차로 갔는데 형님이 뭔가를 들고 나오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뭔가 해서 봤더니 형님이 두 손 가득 어머니의 반찬통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전부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리고 있었어요. 처음 본 광경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깜짝 안 하고 그러는 걸 보니 이미 그런 짓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가 힘들게 해주신 반찬을 대체 왜 그냥 버리는지 쫓아가서 묻고 싶었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께 그 일을 전하지도 않았죠. 어머니가 그 일을 알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싶어서 차마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어요. 며느리들 허물들을 모르고 늘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만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형님 앞에서조차도 뿌듯해할 때 반찬을 대접해 주실 때였는데 정작 형님은 앞에서만 고맙다고 하고 뒤에서는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형님이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여 정성을 들여 반찬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랬습니다. 저도 그제서야 형님이 어머니를 뒤에서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은 이전부터 알았지만 그래도 어머니에게는 차이를 둘 줄 알았는데 제 생각이 산산이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한없이 안타까워지더라고요. 며느리들을 딸처럼 대해주시는 분이 며느리에게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버티기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앞에서는 그냥 모른 체 하기로 하고 제가 뒤에서 어머니를 더 챙겼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형님이랑 한바탕 싸우고 싶기도 했지만 그러면 제일 상처받으실 분은 결국 어머니예요.
자신 때문에 며느리들이 싸우고 형제 사이가 나빠진다며 자책을 하실 것이 뻔했으니 그래서 참을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그 후로 형님에게 늘 감정이 있었어요. 형님에게는 남보다 못한 시어머니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어머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곁에서 달러를 타며 많이 챙겨드리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제 예상보다 일찍 떠나버리셨습니다. 이미 팔순 나이가 다 되어 가셨으니 적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어머니가 오래오래 사시다가 손자 손녀 결혼식까지 보셨으면 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결국 팔순을 맞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병실에서 겨우 기력만 남아있던 어머님의 곁을 몇 날 며칠 동안 지키던 전 결국 어머니가 떠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저는 친정엄마가 떠나셨을 때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런 저를 달래주시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제는 친정엄마도 어머니도 안 계시니 그게 그렇게 서글플 수 없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더 서러웠습니다. 남편이라고 해도 어머니께 못 드린 것 같은 생각에 아주 힘들게 보였어요. 평소에는 무심하다고 생각했던 아버님도 그날은 정말 서러웠습니다. 두 형제가 어머니 영정 앞에 두고 상복을 입고 있는 모습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형님만은 괜찮아 보였어요. 형은 어머니를 무시한 적이 많았기에 친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떠나신 상황에서 혼자서도 차분한 모습을 보여서 오히려 눈물 흘리는 제가 이상한 것 같다고 하며 슬픔에 젖어 장례식장 뒷방에서 숨을 증오하며 울던 제게 시끄럽게 타박도 하셨죠. 아, 동서 그만 좀 물어주세요. 대체 언제까지 올 거야? 아주 동서 오는 소리 때문에 귀가 따가워 죽겠어요. 그럴 거면 어딘가 나가서 울던가 여기서 난리야. 누가 보면 동서 친정엄마 돌아가신 줄 알겠어요. 진짜 유난도 이런 유난이 없어요. 형님은 밖에서 손님을 만나지도 않고 전양 방에 앉아 계시면서 제가 잠깐 쉬러 들어온 그 순간까지 저를 나무라셨네요. 평소와 같았으면 원래 그런 사람이 다 신경을 쓰지 않으려 했겠지만 그날은 저도 정말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사실에 어째서 이렇게 묻어날 수 있는지 제가 다 화가 나게 됐어요.